피아노요.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통기타보다 훨씬 쉽고요. 악보 같은 거 볼 줄 모른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풍년 부두에 머리를 놓아 불러봐 찾아를 받았다. 그 순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접하리 나는 나에게 주생 땅을 믿었다. 저의 창 오직 서 받고서 살아들간 길 천직이 가네 너와 나의 변함이 있으랴. 그 수가 세워다오 남동의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윈스타 반주기 보상 판매 기간입니다. 자, 그럼 몽센피아노 훈민정음이란 영상 교재를 20만원 주고 구입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고? 컴퓨터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뭐 그냥 제품만 보면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저희 세대에는 그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영상 앞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트북하고 교재가 보이죠? 노트북 우측에 외장하드라고 빨간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제가 피아노 올겐을 가르치는 동영상 강좌가 들어있는 외장하드랍니다. USB 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꽂고 옆에 보이는 책자에 있는 페이지대로 영상 강좌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 PC에서 들어가 보면은 몽센피아노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보여요. 거기에 제일 위에 것을 클릭하면은 책 페이지대로 나옵니다. 네, 노트북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반 앞에 놓고 영상 강좌를 보시면서 따라서 치면 됩니다. 여기 오셔서 레슨을 받는 분들도 바로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제 사무실인데요. 이건 노트북이 아니라 일반 PC입니다. 데스크탑 컴퓨터요. 그래서 외장하드를 본체에 꼽았죠.
동그란 원 안에 있는 게 외장하드랍니다. 뭐 이동하시면서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구태여 노트북에다 꽂을 필요는 없겠죠. 노트북 화면보다 훨씬 크고 오히려 보기에 더 좋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바다 영상은 반주기를 사용할 때 노래방 화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노래방 영상을 악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연주 중에 바꿔도 됩니다. 클릭하면은 영상이 나오고 클릭하면 악보가 나오고 그래요. 가끔은 반주기와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을 같은 제품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멜로디스타 반주기는 현재 수만 곡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은 그 반주기에 나오는 수만 곡을 피아노 또는 올게으로 반주할 수 있는 그 반주법을 가르치는 영상이랍니다. 아니, 그럼 반주기도 같이 사란 말이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반주기가 없어도 피아노 반주를 배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전자올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반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주기는 반주법을 다 배우신 후에 구입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주기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희가 현재 55만 원에 판매하는 멜로디스타 반주기 키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기계는 여러분의 노트북 또는 PC가 반주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수백만 원 하는 반주기와 저희 55만 원짜리 키락으로 만든 반주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동차를 치면 제네시스와 티코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입하고 나서 사용하시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뭐 써보니까 멜로디스타가 오히려 더 좋구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반주기와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됐죠. 그런데 그걸 왜 사?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 그냥 유튜브에 올린 걸로 그냥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미 건반을 상당히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건 이미 일정 실력에 도달한 분들 얘기고요. 초보님들은 전혀 다르죠. 만약에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다 배울 수 있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장사꾼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과 판매하는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판매하는 제품과 그걸 광고하는 유튜브는 완전히 달라야겠죠. 유튜브에 똑같이 올린다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처럼 피아노 반주를 잘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운다면 아마 엄청 큰 돈이 들 겁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구입하신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 이거 얼마입니까? 네, 2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만원으로 여러분은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고생도 안 하시고 집에서 편히 배울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물론 연습은 본인이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 연습까지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나이에 연습조차도 즐겁고 재밌지 않으면 그걸 왜 합니까? 스트레스 받게. 그렇습니다. 재밌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워서 대학에 갈 것도 아닌데 안 그런가요? 가뜩이나 우울한 시간을 활력을 찾아서 멋진 실버의 삶을 살자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더 나이 들면 피아노 치면서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벌써 전에 지공거사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노인을 지공거사라고 젊은 애들이 그런답니다. 뭐 지그들은 영원히 젊을 줄 알고 까부는 게죠.
아무튼 이 방법으로 여러분 피아노, 전자올게는 마찬가지예요.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갑자기 젊어지는 느낌이 오고 우리가 젊은 시절 또는 학창 시절에 못 해봤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가슴이 둥당둥당 뛰는 설레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노래는 좀 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 노래 하는데 뭐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몽셈 피아노 훈민정음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난 악보를 볼 줄 모르는데 아이고 그딴 거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네, 여러분의 당찬 도전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몽셈입니다. 네, 윈스타 단종된다는 메시지 받으셨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윈스타 반죽이 판매가 종료됐다는 것과 멜로디스타 반죽기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보상 판매가 된다는 그런 뜻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윈스타 또는 윈스타 프로가 단종됐다고 해서 영 못 쓴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키락이 부러지거나 휘어서 고장나지 않는 한 그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윈스타는 앞으로 신곡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 26년 5월로 마무리가 됩니다. 윈스타를 만드신 분께서 너무 연로하셔서 8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못 하신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멜로디스타 반죽기를 판매하면서 한 7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윈스타는 거의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멜로디스타의 기능이 윈스타의 기능을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그걸 아는 고객님들은 신곡 넣을 때가 되면 신곡이 뭐 9개월 지나면 25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화로 문의를 해요. 내가 멜로디스타로 바꿀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윈스타 키락을 좀 보상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묻곤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까지 그건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윈스타와 멜로디스타를 만드신 분이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고객님들이 그 속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다 판매하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집요하게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저에 서서 파는 거를 내가 왜 보상해 주느냐, 멜로디스타에서 그렇게 나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깔끔하게 해결된 겁니다. 마침 윈스타 제작자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연료하셔서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이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본사 메타미디에서 멜로디스타 제작자와 협상을 한 것이죠. 회사에서 보상 교체를 해주면 앞으로 이 윈스타를 쓰는 수많은 고객님들이 다 멜로디스타로 접수돼서 신곡 넣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윈스타 키락을 좀 보상해 주는데 협조해달라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 멜로디스타를 만드신 분도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협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공지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이고요. 멜로디스타 반죽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멜로디스타 반죽기의 기능은 윈스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납니다. 자, 그럼 관심은 얼마나 보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첨부된 가격표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윈스타 프로는 18만원, 그러니까 최신곡이 들어있는 멜로디스타가 현재 55만원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키락, 윈스타 프로 키락을 반품함으로써 18만원을 보상을 받아서 37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윈스타 키, 키락 넘버가 3번으로 시작되는 빨간 플라스틱입니다. 이것은 2017년 이전 것은 10만원, 2017년 이후 것은 14만원이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키락 중에 한 번이라도 곡을 넣으신 분은 14만원, 한 번도 곡을 넣지 않은 분은 10만원이 보상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 키 중에서도 2025년 2월 15일까지 들어있는 키락은 16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찬양곡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존 구찬성, 새찬성은 있던 거 그대로 옮겨지고요. 단 기존 구찬성 올겐 버전, 그 올겐 버전은 리듬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무상입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는 47차 이전까지만 갖고 있던 분들을 47차까지 무료로 넣어드립니다. 어떤 분은 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55차까지 추가하시려면 1차 수당 1만 원이니까 현재는 5만 원 비용이 더 들겠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면 뭐 통화로다가 또 하고요. 자, 그럼 윈스타를 멜로디스타로 바꾸면 뭐가 더 좋아지느냐? 써본 사람은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멜로디스타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1번 우선 음질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멜로디스타는. 윈스타는 원래 윈스타 CD를 설치하는데요. 윈스타 본래의 소리는 그 미디움을 재생하는 게 약간 장난감스러운 미디움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음질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크게는 외장 모듈을 뭐 수십만 원짜리를 달아서 쓰기도 했고, 또는 이제 버추얼 사운드 캔버스라는 VSC라는 소프트웨어나 또 윈도우 10으로 가면서 64비트로다가 됐기 때문에 VSC를 못 써서 사운드 폰트, 뭐 루프 미디 이런 걸 설치해서 음질을 향상시켰거든요.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멜로디스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윈스타에서 아무리 음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멜로디스타에서 만든 그 음질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아끼는 음질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악보. 악보 그래픽의 정교함이 비교가 안 됩니다. 뭐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윈스타는 악보가 뭐 3마디 나올 때도 있고 4마디 나올 때도 있고 6마디 나올 때도 있고, 또 악보 그 마디가 길고 짧고 막 그래요. 맨 오른쪽 거는 충분히 길고 왼쪽은 또 쪼봇한데 이렇게 마디수가 짧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멜로디스타는 4마디로 정교하게 끊어집니다. 물론 마디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3마디로 4마디로 5마디 6마디 8마디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악보 프린트 시의 정교함과 마디수를 조절함으로써 프린트되는 장수를 줄이기에 용이합니다. 네 번째, 멜로디스타만의 독점적인 특허인데요. 개 이름을 노래하듯이 불러지는 보이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반주기 중에서는 없는 독보적인 특허이기 때문에요. 이건 멜로디스타에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능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은 악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개 이름을 모르니까 특히 색소폰 같은 멜로디 악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개 이름을 불러줍니다. 고향해봄을 연습한다. 그러면 안 보이니까 솔솔 미파솔 랄라솔 이렇게 노래를 해줍니다. 재밌는 기능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각장애인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귀라도 박지요. 그러나 왕초보들은 그걸 많이 씁니다. 시각장애는 아니지만 그냥 개 이름을 외워서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 이거는 아무리 비싼 반주기에도 없어요. 이건 독보적인 멜로디스타의 특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멜로디스타는 설치를 안 하고도 반주기를 USB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노트북이 아닐 때, 내 PC가 아닐 때 키락만 가져갔을 때는 설치 안 하고 키락하고 USB하고 두 개를 꽂고 USB에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그냥 빼오면 돼요. USB에서 그냥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설치할 때는 윈스타는 CD를 넣고 참 복잡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질을 좋게 하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개인이 하지 못했죠. 그래서 원격으로 비용을 들여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멜로디스타는 그런 게 없어요. 설치할 때도 PC에 설치라는 버튼을 딱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음질을 좋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에서 개발한 음질이 아무리 윈스타에서 좋게 만드는 그 음질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엄청 편하죠. 그리고 그 USB에서 작동한다 그랬는데 키락 말고 그 USB는 뭐 특별한 USB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이소 같은 데서 돈 10,000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USB이기 때문에 복사를 여러 개 해두면은
뭐 쓰다가 그 USB 쪽에 프로그램이 고장나도 뭐 바꾸면 돼요. 또는 뭐 여러 대 컴퓨터에다가 베껴놔도 되고요. 외장하드에 넣어도 되고요. 하여간 뭐 윈스타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자, 6번째, 나이들이 좀 있잖아요. 연식들이 돼서 노안이 돼서 모니터가 작으면 악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윈스타는 밑에 큰 가사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좀 없애고 악보를 쭉 치우면 안 될까? 예, 그런 기능이 멜로디스타에는 있습니다. 하단 큰 가사를 내려버리고 악보로, 오선 악보로 전체 화면을 채우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또 7번째, 보조 모니터나 TV를 노래방 모드로 사용할 때에 자기가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한 자기만의 영상을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요. 뭐 우리 뭐 손주들 뭐 성장 동영상 같은 걸로 배경을 넣을 수도 있고, 어디 뭐 피크닉을 갔을 때, 여행을 갔을 때의 그 추억의 영상을 우리 노래방 화면 배경으로 넣을 수도 있고, 관광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관광버스 뭐 산악회 회원들의 영상을 배경으로 넣어줌으로써 손님을 유치할 때 좋을 테고, 또 교회 같은 데서는 뭐 주일학교 아이들 그런 촬영 영상을 배경으로 넣어주면 또 엄마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쓸 수 있고요. 8번, 보조 모니터를 노래방 영상으로 사용할 때에 끊김이 없이, 즉 빠져나가지 않고 바로 악보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악보 화면을 그냥 같은 악보가 아니라 드럼이나 베이스 하는 사람이 있어서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 악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9번째, 이 멜로디스타는 완벽한 윈도우 전용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작업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 윈도우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 꼭지를 잡고 늘렸다 줄였다 인터넷 창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쓰지 않더라도 한쪽에서는 악보를 보고 또 다른 큐팅에서는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용이합니다. 완벽한 윈도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외에도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뛰어난 반주기가 멜로디스타 반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은유적 표현으로 자동차에 빗대서 말한다면 티코 탈래? 제네시스 탈래? 뭐 이렇게 비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윈스타 키락을 값을 쳐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요. 제 생각엔 그래요. 단종이 되는 데다 키락이 고장나면 못 쓰게 되잖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 멜로디스타는 너무 옛날 노트북에는 이게 힘이 들어서 안 돌아갑니다. 메모리, 즉 램이 4기가 정도를 기본으로 하니까요. 10년 이상 된 노후된 노트북이라면 먼저 상담하시기 바래요. 노트북이 마땅치 않으면 몽블랑에 문의하세요. 40만원짜리 멜로디스타 전용 삼성 리퍼비시 제품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AS 확실히 되고요. 새것같이 만듭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고객님의 노트북으로 잘 돌아갈 겁니다. 무작정 노트북을 사지 마시고요. 우선 내 것으로 되는가 테스트 해본 다음에 해도 충분하죠. 그죠? 또 자녀들에게 노는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노트북 좀 많으니까요. 당근 같은 데서는 잘 사야 돼요. 잘못 사면 거긴 뭐 AS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점은 고려하시고요. 그런데요, 자, 여기부터는 시간이 널널한 분들만 보십시오. 그런데요, 저희가 윈스타입니다. 윈맥스가 아니고 윈스타예요. 이 키락을 20년 전부터 판매해 왔는데요. 한 8년 전부터 멜로디스타란 반주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윈스타입니다. 윈스타, 윈맥스가 아니고요.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윈스타입니다. 저희가 이 윈스타 키락을 20여 년 전부터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 저희가 멜로디스타란 반주기 키락을 함께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멜로디스타 반주기는 명문 S대 출신의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 뛰어난 반주기여서 이 멜로디스타가 나온 후로는 윈스타와 윈스톱 프로의 판매가 거의 제로 상태로 한 7, 8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윈스타 시리즈를 한 20여 년 판매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깔려 있겠습니까? 모두에 언급한 대로 윈스타는 윈도우 XP 시절부터 나온 프로그램이니까 그래픽 자체가 도스 스타일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 비율이 원래 4:3으로 시작했습니다. 옛날 TV 화면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똥똥한 모양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노트북도 그렇게 화면이 똥똥했잖아요. 지금처럼 와이드 화면을 옆으로 길쭉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옛날 도스 프로그램 같이 마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단축키만 외워서 작동했습니다. 윈스타 기본은 그래요. 마우스가 없죠. 물론 나중에 윈스타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마우스 사용은 해결되긴 했지만 여전히 부분적이고 그 마디수와 길이가 일정치 못하다든지 가사가 위아래로 겹쳐 보인다든지 하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스타는 노트북 반주기로서의 효시로 프로들만 알고 비밀 병기처럼 사용했던 반주기를 아마추어 음악 애호가들도 큰 부담 없이 장만하게 되는 맏형으로서 견인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반주기란 소위 딴따라들만 사용하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장사미천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장비였죠. 그만큼 고가였고요. 그런데 아무튼 왜 반주기를 꼭 그렇게 기계로 만들어진 고가품을 사야 되느냐. 어차피 컴퓨터를 이용한 것인데 프로그램만 노트북 안으로 끌어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전문 음악인들만 아름아름 사용되던 이 장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저 몽셈인데요. 저는 그때 인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대에는 서점, 40대 중반부터는 인쇄업을 하였죠. 당시로서는 드문 맥킨토시를 사용하면서 전자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웹사이트가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가 57년생인데요. 30대 초반에 컴퓨터를 접했으니까 비교적 일찍 그쪽에 눈을 뜨게 된 셈이죠. 서점을 하던 시절, 30대 서점을 하던 시절 우연히 알게 된 강영하라는 강도사님을 만난 게 그 인연인데 그 사연만 풀어놓아도 한 바구니가 되니까 생략하고 아무튼 때는 바야흐로 김대중 정부 초창기였는데요. 왜 대통령 박정희는 고속도로, 김대중은 인터넷 고속도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뚜렷한 족적을 남기셨죠. 와, 그로부터 인터넷의 혁명적인 변화는 가히 경천동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경랑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새로운 괴물이 자기 직업을 빼앗아갔고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던 서점도 다 죽었고 인쇄시장에도 파죽지세로 밀어닥쳐서 컴퓨터를 모르는,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은 퇴출되거나 전업을 해야 됐지요. 인쇄계에서 내노로 하는 고급 기술로 천년 만년 이 기술 하나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급 기술과 그 장비들이 조그만 사무실 하나에 컴퓨터 그래픽 전자출판을 공부한 30대 디자이너들에게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4칼라는커녕 2칼라 인쇄기 하나만 있어도 가오를 잡고 행세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엄청 웃기게도 그 고급 장비가 대덩어리가 된 겁니다. 모든 물량을 인터넷이 잡아먹었으니까요. 그게 어디 제가 경험한 서점이나 인쇄시장만 그랬습니까? 모든 영역을 인터넷은 쓰나미처럼 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질서는 강제로 새로 구축되었죠. 그러던 중에 우후죽순 벤처 기업의 붐이 일고 자빠지고 하는 버블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동안 또 우리는 또 IMF라는 보도 듣도 못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했죠. 인터넷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변화를 몰고 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보급되는 초창기에 쌍벽을 이루던 네이버와 다음이 서로 양질의 컴퓨터를 구축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어요. 네이버는 당시 블로그를, 다음은 카페 이렇게 서로 뚜렷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인데요. 그때 다음 본사에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 인쇄소 할 때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다음같이 큰 회사가 왜 4개? 당시에 제가 취미 삼아 다음 카페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몽블랑 통기타라고요. 물론 당시에는 고속 인터넷이 개통되기 전이라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꿈도 못 꿨죠. 그저 간신히 오디오 파일로 올리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인터넷으로 통기타를 가르친다 이런 발상은 매우 신선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관계자가 저를 취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메인 화면에 저를 소개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와우, 마땅할 이유가 없지요. 정말 화투장만하게 다음 메인 장에 금주의 인물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통기타를 가르친다 이렇게. 예, 그게 한 4~5월 정도 떠 있었나? 우와, 하루에 3~4천 명씩 회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수가 3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또 유튜브라는 또 다른 괴물이 나와서 관리를 못했더니 뭐 카페 회원이 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그때 초창기에는 정말 와글와글 시끌벅적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당시 통기타 배우기라는 검색어를 그 키워드를 제가 거의 1년 동안 혼자 썼어요. 통기타 배우기라는 거를 시도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터넷에. 좀 웃기죠. 그게 동영상도 아니고 오디오로 노래를 부르면서 가르쳤다니까요. 가령 뭐 고고 리듬을 가르치면 자 4분의 4박자인데요. 한마디 안에 4박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단, 따는 내려치는 스트로크이고요. 따는 액센트를 좀 더 강하게 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은 올려치는 업스트로크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또는 비트라는 리듬은 그 기본 리듬이 단단따으 단단따으 뭐 이렇게 가르쳤죠. 기타를 치면서 입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게 먹히더라고요. 이걸 강원도에 있는 극동방송의 한 코너에서 제가 통기타 강좌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기라성 같은 실력자들이 널려 있지만 당시만 해도 컴퓨터를 인터넷을 좀 더 일찍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변변치 못한 실력이지만 당시 인터넷 강좌를 제가 휘젓고 다녔으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기회를 제가 그냥 두었겠습니까? 회원이 3만 명이나 됐는데 오라 인터넷 때문에 지방 인쇄소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서점도 그랬죠. 회원이 3만 명이면 이거 잘하면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국리를 했지요. 이듬해쯤인가 인터넷 사정도 조그맣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보여주는 가르치는 다음 카페 말고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치고 레슨비를 받자 이렇게 도모를 했습니다. 당시 동네 오프라인에서 통기타 학원에서 레슨비가 1개월에 한 10여만 원 정도 했습니다. 뭐 어디고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인터넷으로 평생 4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뭐 이건 한번 올려놓으면 주구장창 써먹는 거니까 그래도 되겠더라고요. 이 시도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걸로 먹고 살겠더라고요. 이대로만 쭉 나가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를테면 교장 선생으로 퇴직한 분들의 연금 정도는 다달이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불사 메이저급 인터넷 강의가 본물처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빙 강사들도 저처럼 아마추어가 아니고 완전 프로들이 있죠. 실용음악가 출신들. 그러니 뭐 제가 어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거기 한 달 수강료로 저는 평생으로 책정했으니까 그런 데로 몇 년은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한 달 수강료 45,000원 받는데 저는 평생 수강료 45,000원 받으니까 그러던 중에 제가 바로 이 반죽이라는 물건을 인터넷상 구석탱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엄청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래서 계속 알아보니까 정말 이 반죽이라는 것이 신통방통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굉장한 물건이 극소수의 프로 음악인들 즉 말하자면 딴따라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반쯤은 도수용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키락은 마치 프린터 포트처럼 큼직막한 뭉탱이였습니다. 예, 그 게다가 노트북 밑에는 뭐 일본 가라오케에서 떼어낸 88 시리즈 모듈, 외장 모듈을 달아서 두툼하게 쓰던 시절이었죠. 그게 가격도 상당했습니다. 그 장비가 모듈 없이도 실제 악기와 버금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VSC, 버추얼 사운드 캠퍼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반죽이란 장비가 스마트해지고 아마추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그럭저럭 인터넷으로 통기타 강좌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터넷을 끌고 나가던 중에 어느 여름날 제가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묘령의 반주기 물건을 만든 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냥 가지 않고 그동안 제가 만든 카탈로그며 포스터, 리플렛 이런 자료들을 챙기고 또 만나 뵙게 될 두 회사 사장님이 사용하실 명함을 인터넷에서 추적해서 멋지게 디자인해서 선물로 드리려고 들고 갑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는데 먼저 잡힌 회사의 사장님은 비서의 말로 2시간 후에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나중에 약속이 잡힌 사장님과 먼저 조율을 하게 됩니다. 예, 만났죠. 그래서 우선 제가 정성을 다해 만든 사장님 명함을 건네면서 마음속으로 연습한 대로 은근짝 썰을 풀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이게 음악을 취미로 하는 대중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이건 뭐 소위 딴따라들만 아는 거지 이제는 아마추어들도 이거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요. 자, 그건요. 우리 인쇄업계가 오프라인에서만 돌다가 온라인 인쇄 체계로 돌아가면서 시장이 뒤집혔거든요. 완전히. 예, 그런 뒤집히는 시장을 경험한 저로서는 마치 분출을 앞두고 있는 마그마 같은 존재를 보는 설레임 아니었겠습니까? 미상불 음악을 업으로 하는 소위 딴따라라는 분들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딴따라라고 결코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단지 쉽게 설명하려는 의도예요. 네, 반주기 가격이 수백만 원이 아닌 수십만 원으로 내려온 지금에 생각해보면 반주기란 것이 전문 음악인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엄청 밟고 보유하고 있는 회원이 3만 명이나 넘으니까 홈페이지 회원도 2만 명이 넘었거든요. 제게 이 반주기의 대중화를 맡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제 직업이 인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체 카탈로그도 인쇄하고 홈페이지도 직접 운영하고 만들고 하니까 사장님 판매는 제게 맡기고 사장님께서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곡을 만드는 데 열중하는 그런 투톱 체제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했지요. 물론 그리고 현재까지 사장님 사무실로 드나들던 그 거래를 하는 전문 연주인들이야 여전히 사장님이 관리하시면 되고 저는 오직 온라인에서 아마추어 시장을 관장하는 독점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설득했죠. 사장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장님 표정이 거의 다 설득이 된 듯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사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종로 빌딩 아래층에 꽤 만난 국밥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이 제게 넌지시 말씀하시더라고요. 홍 사장님, 나랑 이야기하고 다른 회사는 더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사장님 마음에 들고 뭐 구태여 얘기 잘 되면 다른 회사 갈 필요 있나 하고 접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온화한 인상의 인품으로 그대로 행해진 분이었습니다. 문한기 사장님입니다. 문한기 사장님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사위분이 가업을 이어서 회사를 메타미디라는 법인 체계로 바꾸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회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윈스타 보상 교체 지정업체로서 자연스럽게 멜로디스타 전국 총판을 맡고 있었던 안산 몽블랑이 선택된 것이랍니다. 또한 몽블랑은 본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김기주 색소포니스트의 AR200곡과 저 몽샘의 보컬 노래가 나오는 곡입니다. 400여 곡을 저희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은 몽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반주기는 색소폰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데요. 이 프로 색소포니스트의 AR곡은 여타 반주기 회사에서는 3,000원씩 팝니다. 비싼 것은 뭐 3만원도 한대요. 제일 싼 3,000원으로 친다고 해요. 200곡이면 60만원어치 아닙니까? 그 60만원어치 그냥 드린다니까요. 몽샘이야 뭐 노래를 업으로 하는 프로가 아니지만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들어본 만큼 제법 들어줄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400여 곡 녹음했습니다. 드럼이나 기타, 피아노, 올겐 등을 연습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를 통해서 멜로디스타 반주기를 구입하신 분들은 그 중에 통기타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강좌를 무료로 평생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유료 10만원 사이트인데요. 면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아노 강좌는 제가 만든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을 구입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하긴 피아노 강좌라면 구태여 카페에 들어가지 않고 20만원에 구입하신 영상교재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으로 저처럼 칠 수 있습니다. 혹 유튜브만 보고 연습들 하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엄연히 장사꾼 아닙니까? 유튜브만 보고 다 할 수 있다면은 제가 판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실력이 애초에 좀 있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은 광고입니다. 광고. 거기에 다 공개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그쵸? 예. 그러나 교재는 다릅니다. 돈 받고 파는 것이니까 인터넷 연결 없이 광고 없이 노트북이나 컴퓨터 또는 태블릿 등에서 외장 하드를 꼽아서 영상 강좌를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매용이니까 광고 없이 나가죠. 아주 생초보라도 저 몽샘처럼 노래 반주를 할 수 있도록 기초 코드 강좌부터 동요, 여러분들이 향후 라이브 카페에서 건반을 담당할 수 있을 때까지 꼼꼼한 커리큘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20만원이면 한 달 수강료 정도 아닙니까? 이 금액으로 학원을 다니는 수고 없이 집에서 여러분 편한 시간에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학원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주는 곳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널린 피아노 선생님들의 강좌를 찾아봐도 제 말에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자신감 때문에 통기타 강좌는 무료로 공개를 해도 피아노 강좌는 500기가 외장 하드에 영상을 담고 또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료로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보고 배우신 분이 와, 몽 선생님 이건 피아노계의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재미있는 과찬을 해주셔서요. 저 미국에 사는 교포입니다. 제가 몽샘 피아노라고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어이쿠 이거 좋네 그래서 또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이라고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서 신청해 놓은 겁니다. 이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은 취미로 음악을 선택한 사람들이 통기타처럼 피아노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요. 우리가 통기타 배울 때 정통 클래식을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통기타 배우러 학원에 가면 여러분 뭐 카르카시 책을 내밀던가요? 아니면 타레가를 내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통기타 배우러 가면 코드 가르치고 바로 노래로 들어갑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통기타 입문 교과서라고 일컬는 양희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여기서부터 배우지 않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은 바로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피아노도 통기타 배우듯이 가르치자 이겁니다. 노래를 할 건데 멜로디를 왜 자꾸 치라고 합니까? 왜 바이엘을 하고 체르니를 하고 이게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피아노 반주는 오선지의 개 이름은 아예 안 쳐다봐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아무튼 피아노 배우면 통기타보다 피아노 치는 걸 훨씬 더 좋아하게 돼요. 더 소리가 예쁘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피아노 치면 뽀대도 좀 더 나잖아요. 장비값이요? 피아노요? 피아노는 뭐 옛날엔 있는 집 애들만 접하는 고급 악기였죠. 그러나 다 옛날 말이죠. 요즘은 디지털이라서 통기타 값이나 그게 그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그 건반이 가장 실속이 있고요. 제가 또 그 카시오 대리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제 자랑이 아니라 통기타처럼 너도 나도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게 했던 문화의 초석으로서 세월이 지나 제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너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으로 배웠구나. 노래 좋아하시면 당장 도전하세요. 리듬 감각만 있으면 짱입니다. 마칩니다.